안녕하세요. 정우철의 아트터치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많은 사조를 접하게 되는데요. 미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조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인상파 타이틀이 걸린 전시는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인상파의 수장으로 불리는 화가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클로드 모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한순간을 담은 모네의 작품들은 인상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인상파라는 말이 원래 욕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도 모네의 그림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인상파의 탄생과 그 밝음 뒤에 숨겨진 모네의 아픔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클로드 모네는 1840년 상인이었던 아버지와 음악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숲속을 뛰어다니며 탐험했고 넓은 바다를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네에게는 도전 정신과 특징을 포착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나타내는 일화가 있는데요. 학창 시절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틈만 나면 친구들과 선생님을 캐리커처로 그렸다고 합니다. 특히 얼굴 특징을 포착해서 부각시키는 것이 재밌는 포인트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큰 얼굴의 중년 남성이 보이는데요. 몸은 나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체가 말인 인물이 붙잡고 있죠. 당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캐리커처를 팔아서 많은 용돈을 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모네의 재능을 알아본 화가가 있었는데 바로 하늘의 왕이라 불렸던 외젠 부댕이었습니다. 모네의 재능이 아깝다고 여긴 그는 스승이 되기를 자처했죠. 부댕의 작품인데요. 모네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림의 흡사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부댕은 외광파 화가인데요. 말 그대로 밖에 나가 빛을 받아 그리는 화가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은 풍경도 실내 작업실에서 그렸죠.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늘은 무슨 색, 땅은 무슨 색, 배운 대로 그린 거였죠. 부댕은 달랐습니다. 모네에게 밖으로 나와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릴 것을 강조했죠. 실내에서 그린 풍경은 닫힌 그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모네는 훗날 이렇게 말하죠. 부댕은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새로운 예술에 눈을 뜬 모네는 당시 예술의 중심지였던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후에 인상파 화가로 활동하게 되는 까미유 피사로, 르누아르 같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예상외로 파리 생활은 답답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그림은 전부 비슷했는데요. 주제는 신화, 역사, 종교를 그려야 했고 모델들은 전부 아름답게 이상화된 모습으로 그려주어야 했죠. 모네는 자신만의 예술을 위해 모든 전통에 반항합니다. 왜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새로운 예술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모네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신의 역작인 인상 해돋이를 완성시킵니다. 얼핏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이 그림으로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해안을 바라보며 이 붉은 해가 뜨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모든 형태가 또렷하지 않죠. 마치 미완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목에 답이 있는데요. 인상. 완벽하게 구성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변해가는 풍경의 인상을 빠르게 그린 거죠. 한번 생각해보면 붉은 해가 떠오르는 순간은 아마 모든 것이 불분명할 겁니다. 모네는 뜻이 맞는 화가들과 전시회를 열었고 이 작품을 출품했죠. 하지만 당시 평론가와 대중들은 이 그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고요.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죠. 붓터치가 다 보이고 이건 마치 미완성 같다. 너무 못 그렸다. 제목처럼 정말 인상만 그린 작품이다. 이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상주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욕이었죠. 하지만 모네는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전통적인 그림, 대중이 원하는 그림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예술가로서 이것이 그림이 가야 할 미래라고 믿었던 거죠. 그 대가는 참혹했는데요. 사람들의 무시에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요.
빚이 쌓여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죠. 그런 모네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 덕분이기도 했는데요. 모네의 옆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아내 까미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까미유인데요. 그중 유명한 작품이 양산을 쓴 여인일 것 같아요.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모네 가족은 산책을 나갔죠. 양산을 쓴 그녀는 모네를 위해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옆에는 귀여운 첫째 아들이 서 있네요. 보기만 해도 당시의 분위기가 그리고 바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그녀의 응원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화풍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뚝심 덕분이었을까요? 미술계에는 조금씩 이들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호평하는 평론가들도 등장을 했죠. 그림도 팔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사실 이게 우리가 보는 풍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사람들은 눈앞의 풍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상파에게서 그림이 가야 할 미래를 본 거죠.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 까미유가 둘째 아이를 낳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는데요. 그림으로 성공해서 기쁘게 해주겠다던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모네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까미유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그녀 나이 고작 32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붉은 꽃을 안겨준 모네는 눈 감은 아내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당시 모네가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연을 듣고 보면 참 안타까운 그림이죠. 이후 모네의 그림에는 우울함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모네는 알고 있었습니다. 까미유는 붓을 든 자신의 모습을 가장 사랑했다는 것을요. 언젠가 대중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던 까미유였습니다. 시련의 아픔에도 모네는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럼 모네는 어느새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대중의 비난을 받던 그의 그림은 현재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네가 남긴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데요. 대중이 내 작품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것이다. 어쩌면 이 모네의 말은 시대를 초월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정우철이었습니다.